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5월 16일 금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행된 5월 2주차 경마, 5월 첫 주에 극심한 부진에서는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1호 경마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금요경마는 부산 4번의 승부를 다 잡아들었고요. 첫 번째 선택이었던 이경주에서 압도적인 인기말을 잘라내고 98 주력 적중으로 출발도 아주 좋았고요. 후반부까지 마무리가 무난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선택까지 적중으로 연결시켜드렸기 때문에 토요일은 중배당 2번을 잡아들었어요. 서울에서 1번, 제주에서 1번 좋은 배당을 잡아들이면서 토요 경마도 임팩트 있는 적중이 좀 나오면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호 경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적중이 나온 것도 아니고 임팩트 있는 적중이 나온 것도 아니고 좀 아쉬웠어요. 특히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대상경주로 시행된 코리안 더비, 연속 대상경주 적중 행진이 끊겼습니다. 제가 3월 둘째 주인가요? 헤럴드 경제배부터 해서 6연속 대상경주 적중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번 주 끊겼습니다. 오아시스 블루, 이클립스 더 킹 13번 3번 한방에 집중을 했죠. 사실 이 두 마리로 그냥 끝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거의 확률 높은 그런 경주를 삼았었거든요. 확신하고 있었는데 문소영 기수의 초반 전개가 좀 아쉬웠어요. 선행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출발지도 유리했는데 외곽에서 나오는 마필들을 좀 보면서 차분하게 나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외곽에서 발빠른 마필이 덮칠까봐 너무 초반에 뽑아버렸어요. 후창마하고 마신차가 크게 벌어졌거든요. 힘한 배를 여기서 못한 게 저는 이 4분의 3 마신차 패배한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나름 해봅니다. 물론 차분하게 힘한 배를 했다 해서 이 격차가 줄어들고 이겼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게 경마지만은 저는 이겼을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면. 좀 아쉬움이 있는 전개였습니다. 이번 주 시행되는 대상경주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거기서 풀어야죠. 자, 이번 주 경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승부처 공자입니다. 5라운드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1, 3라운드 오전장에 자금을 좀 불려놓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첫 번째 선택이에요. 이번 경주를 첫 번째 선택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이 환수가 좀 보장이 되고 믿고 때릴 수 있는 축이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에 대한 자신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축이 2번도 아니고 6번도 아니에요. 저는 이번 경주가 2, 6으로 마무리될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마필이 압도적인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는데 라이언 매직이 직전 경주 출발 실패, 이번에는 출발지도 내려왔고 여건도 좋아졌다. 그래서 인기를 좀 모으고는 있습니다만 능력 자체가 선두력이 그렇게 탁월한 것도 아니고요. 무난합니다. 선두력. 직선주로해서 끈끈한 그림을 보여주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직선주로 끈기, 요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등급 어떤 편성을 띄워도 일단 5위권 안에는 보장이 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5위권 안에 보장이 되는데 1, 2위를 하려면은 뭔가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부족합니다. 이번 경주 편성이 그렇게 강마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인기마로 팔리고 있는데요. 글쎄요, 과연 강마가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분명히 이번 경주 잠재력을 드러낼 마필이 있고 준비 상황이 아주 좋은 마필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 금요 첫 승부에서 압도적인 그래프 15개의 대가리를 받은 마필을 뒤로 돌린 이유가 바로 이 숨어있는 마필들, 능력을 드러낼 마필들, 이런 마필들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라이언 매직, 해운대 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행심사 내용 좋았어요. 강마들과 같이 뛰면서.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압도적이지는 않다 라는 판단입니다. 데뷔전 확신을 줄 정도의 경주력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첫 승부를 2번 6번이 아닌 믿고 있는 또 다른 축을 놓고 좋은 환수를 한번 잡아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승부 제대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2라운드입니다. 6등급 14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저스트 샤이니 직전 경주 좀 여건이 안 좋았어요. 근데 발주도 이렇게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주행 심사 때 발주가 좋았던 마필이에요. 내측에서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이해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저는 제가 믿고 있는 마필이 따로 있습니다. 셰클슨. 이번 경주가 1400이거든요. 1400이면 셰클슨의 힘이 이번 경주 충분히 통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경주 셰클슨이 이겼던 상대들이 6등급에서는 거의 뭐 최강의 전력이다. 윈드베인 압도적 넘버원. 근데 윈드베인을 5마신 정도 이겨버렸어요. 압도적 넘버원도 등달아. 이 강마들을 6등급 강마들을 강편성에서 그리고 셰클슨이 결승선 통과할 때 그럼에 여력이 있었습니다. (1300에서) 여력이 있었다. 1400 더 좋죠. 셰클슨이 저는 이번 경주 기대가 되고요. 최상현 기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지금 빠르게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 레이스가 중요한 게 최상현 개인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이 양영남 조교사 16조 새롭게 마방을 개업한 이후에 아직까지 입상이 없어요. 지난주 일요일 기회가 한번 왔다라고 판단했는데 성공을 못했거든요. 자, 금요 첫 경주에서 양영남 조교사의 첫 승이 나올지 한번 요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방 첫승 신고를 위해서 양영남 조교사가 아주 공을 들이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셰클슨. 자, 그래서 이번 이경주에 주목해야 될 마필은 이 셰클슨이다. 셰클슨 저스트 샤이니보다는 좀 더 주목할 가치가 있는 마필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3등급 12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두 번째 선택이에요. 본다이아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혼합 3등급 레이스인데 만만치 않은 편성이에요. 드래곤 리벤저, 마그리타, 본다이아, 절대보스, 판타스틱 월드, 닥터 오스카. 혼합 3등급에서 나름 경쟁력 있는 마필들이 다수 모여있는, 그리고 기습이 가능한 신천 퍼스트, 서든조이, 이런 마필들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나름 짜임새가 상당히 잘 짜져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닥터 오스카입니다. 닥터 오스카 데뷔 초기 상당한 안말 강마로 불렸던 마필이죠. 안말 강자로 좋은 활약을 보였던 마필인데
뭐 대상경주 출전하면서 강마들 틈바구니에서 시달리고 중장거리 적응에 실패하고 한동안 보합세를 보여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꿈틀하고 있어요. 전력이 변화 보일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경주 폐출혈이 발생하면서 재검받고 나오는데, 자, 폐출혈 발생 이후에 경주에서 입상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왜? 훈련 강도를 올리거든요. 훈련량을 늘려줍니다. 폐출혈 발생 이유가 일단은 이 폐가 극심하고 격렬한 그 순간에 경주를 버티기 못했기 때문에 경주 끝나고 나서 이제 코피를 흘리거든요. 버텨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검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전에 투입돼요. 자, 이 과정, 폐활량을 보완하기 위한 이 과정이 마필의 전력 상승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저는 최근 회복세를 보여왔던 닥터스카의 경주력이기 때문에 분명 더 오름세를 볼 수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닥터스카, 이 닥터스카의 타이밍, 제가 종종 하는 얘기죠. 승부 타이밍. 이 타이밍이 편성을 제대로 만났을 때, 그럼도 오름세고 편성도 딱 적절하고, 그러면 승부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번 경주를 선택한 이유 닥터스카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적정 편성입니다. 3라운드 승부처 닥터스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4라운드입니다. 5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원더풀 존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강하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1400이라면 나름 인정할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초반 기습이 가능한 레인보우 로드, 역시 투혼 파이터도 순발력과 스피드의 강점을 지니고 있고요. 힘 좋은 쇠강 라이트, 뭐 이런 마필들의 싸움인데, 원더풀 존스가 종반 앞선 마필들을 어느 시점에서 넘어서느냐, 저는 좀 빠른 타이밍에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가는 마필들보다는 따라가는 쇠강 라이트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오전장에 주로 흐름을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주로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원더풀 존스의 기량을 감안할 때 빠르게 선두권을 덮친다면 따라가는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셰클로드라든지 힘을 쓸 수 있는 마필들, 불의 통치, 복병으로서 이런 마필들은 가능성이 있죠. 배당이 나와준다면 2번, 6번 이런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까지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300 11두에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메인입니다. 제 A급 관리마의 승부 타이밍입니다. 이번 경주가 A급 관리마의 승부 타이밍으로 바로 금요 최고의 선택 메인으로 가져갑니다. 홀리런, 그레이트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이 두 마필은 뭐 공략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놓고 때릴 마필은 제 관리마예요. 그 마필을 가지고 자, 홀리런에 주력할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노리는 또 다른 복병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엮이면은 뭐 큰 환수를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찬스가 될 테고요. 이렇게 안고 가면은 이것도 뭐 짭짤한 배당은 형성되겠죠. 충분히 승부를 하면서 노려볼 만한 그런 배당이 나올 겁니다. 한 10배에서 20배. 자, 이번 경주 A급 갈리마의 승부 타이밍 5라운드. 그러면 최고의 선택으로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라운드입니다. 5등급 18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 레이스도 혼전의 기운이 감돕니다. 플라잉 럭키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부담 중량이 1kg이 또 올라갔거든요. 플라잉 럭키가 이 약점이 뭐 스타트에 약점이 있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약점은 이 마체예요. 얇은 마체. 부담 중량이 올라갈수록 극복해낼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건 뭐 그냥 순리대로만 봐도 사람으로 쳐도 60kg를 나가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한 7, 80kg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거 짊어지고 가는 경우하고 또는 뭐 한 7, 80kg 나가는 사람이 7, 80kg 짊어지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죠. 체구 작은 사람이 무거운 걸 짊어지면 체구 큰 사람이 동일한 중량을 짊어질 때보다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50kg대 사람이 7, 80kg 짊어진다. 70kg대 사람이 70kg 짊어진다. 7, 80kg. 동일 중량. 자기보다 더 무거운 중량. 물론 뭐 경주마가 더 무겁기 때문에 그 격차가 좀 해소되긴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과대포장해서 비유를 했습니다만 이 부담 중량이 무거워질수록 마체가 얇은 플라잉 럭키로서는 좀 힘겨울 수밖에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반면 상승세의 마필들, 뭐 에런다이트 같은 마필들, 또는 훈련이 좋은 소드윙, 부담 중량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는 55라면, 그리고 체격 조건도 플라잉 럭키보다 훨씬 좋은 닥터캐슬, 뭐 직전 젊어졌던 부담 중량보다 줄어든 뭐 굿데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마필 전력 격차가 거의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아주 빡빡한 흐름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강하게 보는 마필은 닥터캐슬입니다. 1조에서 2마필이 나왔는데 굿데디는 최근 정체된 모습이 역력해요. 반면 닥터캐슬은 뚜렷한 오름세거든요. 글에 대한 경험은 굿데디가 분명 맞습니다만 잠재적인 어떤 역량이나 최근 기세를 감안했을 때는 분명히 닥터캐슬이 더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에런다이트 또한 직전 경주 낙성을 거뒀는데 편성이 약했어요. 분명히 상대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이 상대가 약한 건 사실인데 경주 내용이 중요하죠. 약한 상대들이라고 해서 직전 우승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뭐 상코너 돌면서 아예 그냥 선두권을 감아 나와버렸고요. 이건 한 수 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예 직전 경주들보다. 그리고 직선주로 탄력이 점점 살아났거든요. 직전 경주 편성에서는 에런다이트 상대가 없었습니다. 아예 전혀. 힘이 차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기세라면 아무리 약한 편성에서 이기고 올라왔더라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에런다이트가 뭐 그렇게 표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복병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김혜선의 푸에르투도 재밌고요.
자, 결국 이번 경주는 닥터캐슬을 강하게 보면서 뭐 플라잉 덜럭키를 뺄 수는 없겠습니다만 도전 세력 정도로 저는 7번, 5번 단독 선행을 나설 바벨 트로페오, 4번 이렇게 전력이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도 여건이 안 좋아졌고 도전 세력들도 뚜렷한 강마다 라고 싶은 마필이 없기 때문에 단독 선행 가능한 바벨 트로페오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선행 한 바퀴, 그리고 당일 주로가 좀 가볍다 그러면 무조건 봐야죠. 주로가 무거워서 뭐 앞에서 선두권들이 팍팍 무너지면 몰라도 주로 여건을 좀 살펴서 바벨 트로페오는 공략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마필들, 그리고 배당이 나와준다 뭐 소드인 같은 마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병권이에요. 힘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6라운드는 전체적으로 터질 수 있다 라는 점을 감안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닥터캐슬의 근소한 우세를 한번 전망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라운드로 넘어갑니다. 4등급 18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서부비전 57.5 좀 과중하긴 합니다. 근데 직선줄에서 보였던 뚝심, 근성 이런 측면이 상당히 돋보였기 때문에 뭐 연투가 좀 유력하지 않나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 세력과 큰 격차가 없고요. 도전 세력 가운데 멀록에서의 더윈드를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마필 가운데 배당이 나와준다면 스카이샷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영광의 터치도 김혜선 등짝이면 저는 재밌다 라는 판단입니다. 7번, 9번 배당이 나와주면 6번, 3번. 일단 기본 골격이고 여기에 도전 세력 가운데 좀 관심이 가는 마필은 8번, 11번 요런 마필들까지도 한번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 두 마필에 대한 강세를 좀 강점을 인정하고 풀어갈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6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퀸 오브 드래곤과 희망 캔디, 즐거운 동행, 원더풀 케이렌. 자, 이 네 마필이 모두 경쟁력 있는 그림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가장 좀 불리한 여건이다 라고 판단된다면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 2kg가 늘어난 김혜선의 희망 캔디가 되겠습니다. 56이라면 도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략권에서는 아마 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러뜨릴 거예요. 나머지 3두는 경쟁력이 다 있다 라는 판단인데, 자, 이 3두가 다 괜찮긴 한데 역시 타이밍을 맞이한 관리마가 안돼 있습니다. 바로 이 마필 때문에 이번 경주를 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건 좋고요. 편성 좋습니다. 타이밍입니다. 무조건 노리고 들어갈 가치가 있는 마필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멋진 환수를 안겨주리라 전망이 됩니다. 관심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들어와 준다면 화끈한 환수를 안겨주리라 봅니다. 8라운드 제 관리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8개 경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경마 뭐 네 번의 승부를 다 잡아드렸는데 제주가 좀 아쉬웠죠. 제주는 이제 토요일에 해서 좋은 배당을 한번 잡아드릴 거예요. 이번 주는 부산과 제주 모두 좋은 결과를 한번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출발 이번에도 잘 해서 토요경마와 일요경마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를 끌어내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준비해서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